운전자들의 과속과 어린이들의 부조의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 진해해양공원 짚트랙이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2일 운행을 시작한 창원시 2층 오픈형 시티투어버스, 시행 약 20일째 큰 문제는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경남 지역 부동산 시장이 경기 불황으로 얼어붙으면서 1년 새 큰 폭으로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운전자들의 과속과 어린이들의 부조의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 학생들의 하교가 한창입니다. 학교 앞 도로의 제한 속도는 30km.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빠른 속도로 차량들이 지나갑니다. 학교 주변으로 과속 방지턱이 곳곳에 설치됐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내면서 학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학교 앞인데 차들이 자꾸 쌩쌩 달려서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는데요. 횡단보도에 이제 지나갔는데 차가 앞으로 와서 정말 무서웠어요. 마산 해원구에 위치한 다른 초등학교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의 학교 앞 제한 속도는 무려 70km. 창원시를 넘어 경남 도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중 제한 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여기다 인근에는 고속도로 진입로에다 중리공단이 위치해 차량 통행량까지 많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창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69건, 이 중 25건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 울타리와 노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운전자들의 과속 운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 2%에 불과해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주위로 펼쳐진 풍경을 한눈에 들여다보고 짜릿한 스릴감을 맛볼 수 있는 해상 공중하강 체험시설인 짚트랙이 창원에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11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추진 공사에 들어가는데요. 창원의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도시 창원으로 향해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는 창원시.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창원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색 체험시설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월 공원 내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진 후 체험시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용지공원 호수에 있는 수상 레저시설인 무빙보트가 들어서 창원의 야경을 즐길 수 있어 개장 열흘 만에 5천 명이 다녀가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어 진해해양공원에도 새로운 이색적인 체험시설이 내년 2월 들어섭니다. 타워에서 출발해 속구리성까지 약 1.2km를 할강하는 짚트랙이 진해해양공원 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진해해양공원에 들어설 짚트랙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긴 데다 시속 60에서 80km의 속력으로 스릴감 넘치는 그런 이색 체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속구리 섬에 도착한 이용객들은 수륙양용 보트 또는 제트보트를 통해 환송되면서 이 또한 색다른 체험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진해해양공원 짚트랙은 지금까지 공중하강 체험시설 그 어느 시설과도 비교가 불가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아름답게 펼쳐진 진해만을 향해 활강하는 스릴은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독보적인 관광 상품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저독 하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와 용지호수 무빙보트 등 관광도시 창원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집트랙 역시 창원시의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마 우리 창원이 저는 우리 남해안에서 최고의 관광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진해와 마산이 이제 우리 구 창원을 먹여 살릴 때도 올 겁니다. 아름다운 해양 경관을 배경으로 들어설 집트랙이 인근 조성될 명동 마리나 및 웅동 복합 레저 관광단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창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창원시에는 2층 시티투어 버스가 도입됐습니다. 추석 연휴에만 3천여 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이 버스를 탔다고 하는데요. 시행 약 20일째, 큰 문제는 없을까요? 김수정 기자가 시티투어 버스를 타봤습니다. 창원시가 야심차게 도입한 이 2층 시티투어 버스.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 버스의 코스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직접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탑승하신 시티투어 버스는 터널 내부로 진입하게 됩니다. 나눠드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요. 진해에서 창원으로 넘어가는 구간, 미리 나눠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터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매연을 온몸으로 맞고 눈도 따가워 제대로 뜰 수 없습니다. 평일에는 앞쪽으로 옮겨 탈 수 있지만 주말이나 휴일에 사람이 많을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아무래도 터널 안에서는 눈도 뜨기 힘들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기가 힘든 점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다 안 좋게 생각하고 있대요. 공기가 안 좋다고 터널 들어가면은. 그래가 아무도 안 탄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스크를 가지고 왔어요. 1회 코스 기준 시티투어 버스가 지나는 터널은 모두 5개. 그중 가장 긴 곳은 안민터널로 1.8km에 달합니다. 터널 안을 지나는 동안 자동차 배기가스와 타이어 가루,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2층 구간이 반은 오픈형인 이유가 제가 터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 터널 가기 전에 정류장 있는 데라든가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게 진해 구간을 들어가면 불가피하게 터널은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 버스 2대 구입비와 운영비로 약 11억 6천만 원이 투입된 창원 시티투어 버스. 2018 창원 방문의 해를 맞아 효자 상품이 되기도 전에 터널 투어 버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남 지역 부동산 시장이 조선업과 기계업 등 주력 산업의 경기 불황으로 얼어붙으면서 1년 새 큰 폭으로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창원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지만 현재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는 평균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하락했으며 마산 회영구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도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수는 8월 말 기준으로 경남 지역은 1,354가구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00가구를 넘어섰으며 입주 물량 역시 38,500가구로 지방에서 가장 많은 데다 2018년과 2019년도에 3만 가구가 넘는 공급량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급 과잉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조사 결과 거제시가 경영활동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는 경영활동 부문 경쟁력에서 192.17점으로 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12일 거제시청에서는 권민호 거제시장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기현 대표이사 등 관계 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 권 시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활동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것이라고 다짐했으며
거제시는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2015년부터 3년 연속 경영활동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1회 노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 및 경남 실버체육대회가 11일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활기찬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노인복지에 기여한 유공자 64명에 대해 포상과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나라 발전과 오늘의 경남을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했습니다. 이어진 경남 실버체육대회에서는 체조 경연과 실버 가요대회 등이 마련돼 즐거운 한때를 보냈으며 경남도는 앞으로도 노인복지 시책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악취와 장소 협소, 터미널 입구 자전거, 오토바이 무단 방치 등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거제시 고현시외 버스터미널이 새단장했습니다. 거제시는 사업비 2억 1,900만 원을 들여 터미널 화장실 환경 개선과 택시 승강장 정비, 관광 안내소 설치 등을 개선했으며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악취와 장소 협소로 인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들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거제시는 고현 시외버스터미널 새단장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추진을 통해 거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 합포구는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마산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마산 합포구는 합동 점검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 대상과 기간은 비공개로 진행해 디지털 성범죄 시도자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가을철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대형 사업장과 지속민원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 의무 이행 여부, 억제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통영시는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광도면 봉평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사례관리사 3명을 채용 배치해 전문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앞으로 위기가구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업무 등을 수행해 복지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내서읍 용담마을 리도 301호선 선형 개량공사 준공을 마치고 개통했습니다. 그동안 지형상의 문제로 진출입 차량의 시거 확보가 어려워 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리도 301호선은 이번 공사로 용잠과 수곡을 오가는 주민들이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제시는 오는 24일부터 3일간 쾌적한 민박사업장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촌 민박 위생 서비스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거제시 4개의 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진행되며 각 분야별 총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다장어와 꽃게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회 및 이벤트 행사가 오는 21일 통영 케이블카 하부역사에서 열립니다. 그네 통발 수협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장어구이와 꽃게 튀김 등을 맛보여 전국적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11일 제3차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개최될 거제 몽돌해변 불꽃축제와 거제 섬꽃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안을 심의하며 사고 없는 축제 개최를 위해 노력키로 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타포구는 2018 창원 방문의 해를 맞아 청사 입구에서 창원 관광 시민 참여 보드판 이벤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벤트는 창원 주요 관광지와 창원시 대규모 국제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기대되는 곳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 시민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성문화원은 고성의 숨겨진 역사와 인물을 발굴해 세상에 드러내는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화원은 고성군 출신 독립운동가와 유명 문화예술인, 독립운동터 총 18곳의 표지석을 설치해 앞으로 청소년들의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영시 도남동 트라이 에슬론 광장 일원에 가을을 대표하는 꽃 코스모스가 만개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광장 주변 약 5,000제곱미터에 펼쳐진 코스모스 꽃밭은 오는 26일 개최될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행사 동안 통영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가을철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나눔교육 강사 양성교육 참여자를 오는 22일까지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받습니다. 양성교육은 10월 26일부터 이틀간 나눔교육을 위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며 교육 후 참여자들은 나눔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퇴영구 내서읍 행정복지센터는 가을을 맞아 오는 14일과 15일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14일 저녁에는 내서운동장 특설무대에서 내서광역 문화축제를, 15일에는 내서은민 단합체육대회를 통해 은민이 단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고성박물관은 다음 달 26일까지 고성의 발굴 유적과 유물 테마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고성 수남리 유적과 고성읍성을 주제로 총 44점의 고려와 조선시대 유물이 전시돼 당시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힐링의 섬 욕지도에서 오는 21일 제24회 욕지섬 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욕지 개척기념 사업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고구마 캐기와 고등어 잡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볼거리가 마련돼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